자, 레드라인 안 넘었다. 자, 앞서 저희가 그 기자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북 정책을 강경한 정책에서 온화한 정책 또는 온화한 정책에서 강경한 정책으로 넘어가는 그 한계선을 레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처우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전략적 실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쭉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 전에도 얘기한 걸 보면 전략적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대한 대남 도발의 의미가 아닌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한국을 포함한 전 국제 사회를 향한 위협하는 것을 전략적 도발이라고 그러고 그 전략적 도발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 실험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 도발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전략적 실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전략적 도발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네. 북한이 이렇게 전략적 실수를 하면서 자충수를 두었다. 이런 차원이 훨씬 더 이 말 속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봐야죠. 예, 전략적 실수인지는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제 이제 강력한 응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6시, 새벽 6시에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F-15K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훈련.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저걸 했단 말이죠. 저게 북한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한미연합 미사일 훈련을 하면서 동해상으로 현무미사일,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습니다. 그 미사일 발사 훈련 직후에 북한이 내놓은 논평이 가소로운 망동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예. 지금 우리가 저렇게 현무미사일을 발사하고 F-15K 전투기로 어떤 폭격 훈련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미사일이라든가 폭탄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기거하고 있는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훈련을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에게 가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억지력 위협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도 이러한 수준의 어떤 그 무력을 이용한 그 응징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저런 제스처를 취하고 계신데 실제로 북한에게는 그렇게 효과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뭔가 좀 보여주려면 어떻게 지금 그동안에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여러 번 떴잖아요. 뭐 B-1 폭격기도 떴고 스텔스기도 옛날에 한번 왔다 간 적이 있고 등등의 많은 위협을 가했는데도 지금 북한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더 보여줘야지만 김정은의 간담을 정말 서늘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우리 자체 전력만으로는 북한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B-1 폭격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B-1비가 오면은 죽음의 백조다. 저것이 뭐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B-1B는 과거의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의거해서 핵무기를 운영할 수 없는 그냥 재래식 폭격기입니다. 즉 B-1B가 오더라도 어차피 못 때린다. 때리더라도 그 파괴력이 약할 것이다. 김정은이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보내기보다는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B-2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네. 북한이 모르는 상태에서 평양 상공에 진입해서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수 있는 그런 B-2 폭격기를 전개시키거나 혹시 상식적으로 B-2 폭격기가 네. 슬쩍 미국 본토에 날아와서 북한 상공을 정말 한번 휘젓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과거 94년 1차 핵위기 때 이러한 스텔스기, B-2는 아니지만 F-117이라는 스텔스기가 평양 상공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그런 루머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 당시에 김일성의 간담이 굉장히 서늘했다. 저 화면에 나오는 저거죠. 그러니까 예, 레이더에도 B-2 걸리지 않는 B-2 폭격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미국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한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 저 폭격기가 미국에 21대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가용한 전력이 한 7대, 8대 정도인데 과거에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수행했던 크롬돔이라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 상공에 계속 전략 폭격기를 순회를 시키다가 발사 명령이 내려가면은 곧바로 소련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전력인데
B2 폭격기를 동해상에서 계속 채공을 시키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공격하는 이런 제스처를 당분간만이라도 보여준다면 김정은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레드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 적어도 남북 간에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항상 이제 레드라인이라는 게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해서 실제 이제 발사했을 경우에. 근데 사실 실제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쏘면 그냥 그걸로 전쟁이고 그냥 끝인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는 뭔가 북한이 완벽한 어떤 기술을 만들지 않았다, 거기까지는 못 갔다라고 믿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한계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통령의 그 고심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레드라인은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레드라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레드라인이 ICBM이고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됐다. 그럼 레드라인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근본적인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모든 문제가 다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사실상 근접했고 라인 자체가 좀 위험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드라인에 대해서 이걸 말을 하는 순간, 넘었다고 말하는 순간 한국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은 미국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다를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꼴이 있다는 것도 같이 좀 딜레마에 이해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보수 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었습니다. 이는 청와대를 차지한 전대협 주사파, 안보 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안보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부 장관, 대북 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위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이 다 틀렸다. 전부 다 경질해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위급한 상황 진전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이제 말만 하고 있고 말도 무력화되고 있고 그나마 또 그 국민이 의지하고 있는 한미동맹도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서 균열되고 있고 그런 점 때문에 무능력하다. 그리고 처음에 이 그 외교안보 라인 인사할 때부터 평화실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외교적 위기, 그 안보 위기에 상정해가지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라인을 그런 짜지 진영을 짠 않고 게 아니냐. 대화하고 평화하고 통일하는 쪽으로 전문가들을 이제 배치할 배치했죠. 때부터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빨리 이 실력과 경륜과 안목을 가진 또 결기를 가진 전문가들로 빨리 교체하는 게 좀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좀 전에 레드라인 말씀도 있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설정할 때는 레드라인까지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다가오는 징조 보이면은 무슨 조치를 해서 못 오게 만드는 건데 예. 지금 청와대의 조치는 대통령과 참모들의 조치는 레드라인 끊어놓고 아직 안 왔다. 좀 더 기다려보자. 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레드라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오는 걸 막는 수단이 없으면 여기까지 도달해도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더구나 그걸 제재하는 방법이 이제 결국 군사적인 수단일 텐데 좀 전에 재래식 우리 군사훈련 이야기했지만 예. 재래식 군사훈련이라는 거는 북한하고 재래식으로 맞붙을 때 우리가 우위를 가지는 거지 예. 핵폭탄을 가지면은 북한이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 말로 절대 전쟁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군사훈련 무력을 과시하는 거는 그걸 갖다가 여차하면 북한에다가 실행할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그런 건데 네. 그렇게 하면은 북지전이 벌어질 수 있고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절대 전쟁 안 한다고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그냥 쇼로 떨어뜨리는 거지 전쟁 절대 안 하려는 대한민국 전쟁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실제로 우리한테는 적용 안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혼선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